보안수사권 폐지 형사법 개정안 뭐 공소 기각도 사유도 또 새로 몰래 처리를 그러니까 뭐 급작스럽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오늘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그 필리버스터를 김태규 의원이 좀 전까지 했거든요. 좀 전까지. 예. 그럼 지금 현재 오늘 몇 시까지 4시 한 5분인가까지예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민주당이 중단을 제시한 게 4시 때였으니까. 김태규 의원이 4시간 12분째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세요? 예, 지금 하고 하고 계시죠. 국민의힘의 김태규 의원. 한동훈 의원은 못 하겠네. 이제 뭐 12번이니까요. 그러니까 배정 순번이 12번이라서 국회의장님께서 정하시는 거니까. 뭐 이건 뭐 야권에서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앞순서를 해주지 않는 한은 뭐 보통 무소속은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한 번 정도 뭐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지금 뭐 상황에서 또 그냥 민주당이 길게 하게 해줬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이 이걸 안 냈으면 됐지. 그냥 길게 해라. 그래. 네. 너 우리 옛날에 테러 방지법 할 때 본인들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민주당이 24시간 하면 돼요. 그러잖아. 할 말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있잖아요. 네. 327 형소법에 327조인데 저도 이제 그 제한된 그 의안을 봤는데 이게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보니까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의안 소위에서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한 상황에서 네.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올 때 이게 들어갔다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된 소위 거죠? 때부터 넣긴 넣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소위의 장에서 네. 항의를 하고 네. 나간 거죠. 그냥 나간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넣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최고위 와서 최고위 와서 보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네. 근데 그날 안건 조정이 그날이 네. 두 번째 논의한 날. 두 번째. 네. 김승호 의원 말도 틀렸네요. 자기들끼리 논의 많이 했었는데 너희들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안 들어가지고 이게 논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지호 대변인? 이거 뭐 처리는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정권 교체의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여권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를 주저앉히려고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런 강도 높은 의회의 폭거를 벌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이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그 김창민 감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본인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한다. 게다가 공소기각이라는 걸 넣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가 곧 만료가 되시고 또 민주당이 입법한 그런 것들에 의하면 대법관들도 상당히 많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법원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기각해준다, 없애준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본인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체계를 바꿨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함으로써 이 정권의 끝이 점점 더 드리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앞순서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네. 현직 법무부 장관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의 기사가 날 적에 전현직 법무부 장관 모두 반대 이렇게 해서 등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이것을 민주당 강경파들 때문에 밀어붙인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5시간, 뭐 4시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30분 딱 1시간만이라도 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라고 했으면 이 상황에서는 저는 뭐 무소속 의원이고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만 제명당했습니다만 기회는 한번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충분히 이제까지 발언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많은 의원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호영 의원을 1번으로 해서 아마
필리버스터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현수 센터장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저께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결국 책임은 이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강경파 의원은 보통 우리가 김용민, 박은정 의원 이 두 의원을 많이 꼽아요. 물론 네. 다른 의원들도 저는 법사위에는 무슨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김용민 의원이 예전에 뭐 보안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 뭐 대책이라고 얘기한 것이 뭐 언론에 얘기 그건 알아? 최강욱 의원이. 이 사람 뭐지 그 피해자 네, 뭐 참여할 수 있게 참여권을 수사가 보장하자라고 했는데 이 하는 말씀이 그 형사법 개정 책임론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이제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문제를 아예 안 생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이게 본인도 공감을 한다. 음. 아니 국회의원이 법을 잘못 만들면 책임은 져야지. 근데 네. 하지만 그 법을 만든 이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라고 또 책임 회피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공소 기각은 왜 껴 넣었냐라고 했더니 그 공소 기각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있는 것인데 새로운 검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새로 임용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판례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를 넣어놨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지금 거예요. 6개인가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저는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정상인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도 민주당 사람이에요. 네. 민주당에서 공천을 준 사람이 김용민인데 왜 김용민과 뭐 박은정만 책임을 져야 되냐?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 공소 기각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어떤 국민을 위한 그 문항이라기보다는 정말 딱 한 사람 대통령만을 위한 문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의 어떤 추후에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책임 소재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한 발언만 하실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자꾸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그것을 다 판을 깔아준 게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용이 문제네요. 김용범, 김용민, 그리고 김용이 문제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저기 네. 어디 여의도 술자리 갔다가 네. 민주당 법사위 보좌관 분을 한번 네. 우연히 뵀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김용민 의원이 되게 골칫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김용민 의원이 이런 그러면 사보임 시키면 되지 법사위에서 해임 시키면 안 하잖아. 근데 이걸 총대를 메고 할 사람이 이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아니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게 악의가 안 맞아요. 네. 얘기하는 게 악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악의가 안 맞는 게 이게 우리는 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소위 속기록 보면 2차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건 김한규 의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김한규 의원 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민, 박은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된 내용이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민주당이 막판에 끼워 넣었잖아요. 네. 이 얘기도 안 맞아.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뭐 그 김승환 간사랑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를 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속기록 보면 판례대로 하려면 조금 더 판례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법무부 차관이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듭니까? 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국민들 앞에서 백불에서는 판례대로 담은 것이다. 이렇게 이게 악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해명을 하지? 뭐가 안 맞는데 그러면 이거 정말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까봐 이거 끼워놓은 거 아니야 막판에? 약 하나 당근 하나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의 맞아요. 행태가 워낙 합리적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검사가 뭐 진짜 저 말은 말도 안 되는 게 검사된 사람이 판례를 모를 수 있다는 말을 당신보다 더 공부 많이 했어. 검사 되는 분들이. 김용민 의원 진짜 뭐 책 안 본 지도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냥 바보가 천치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답답해서 진짜 변호사로서. 그리고 진짜 그러면 판례를 그대로 담으면 대검하고 법원에서 왜 반대하겠냐고.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거 아니에요. 네. 판례대로 넣으면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저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지금 판례로서 어찌 보면 우리가 판례법, 우리 대한민국 성문법 국가니까 판례법이 불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판례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은데 그래도 확립된 판례의 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따라가지고 한단 말이야. 지금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공소기각 사유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면 다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근데 그 명문 규정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 하는 이유는 뻔하지 뭐. 그렇죠. 대통령에 위인설법이에요, 위인설법. 근데 약간 저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까먹었어? 이재명 대통령님 까먹으셨어요? 아. 지금 걸려 있잖아요. 아. 왜 그렇게 자꾸 어깃장 부리세요? 까먹으셨어요? 하고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바꿔 돌잖아. 안에서 애들이 아빠 기억하지? 내가 아빠 지금 아빠 자리 올려준 거 기억하지? 어깃장 부리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래도 정성호 장관이 최소한의 법조인으로서 양심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에는 되게 감사하지만 이분께서 사실 막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결국 똥 튀려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필 도망가려는데 이분도 이름이 성호라서 댓글 계속 원성으로 돌리는데 저는 뭐 어디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한문도 다 비슷하네요, 느낌이. 이제 똥 튈 때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물러날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 그렇게 안 하겠다 했어. 고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옛날에 2015년 때 국회법 개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그 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표결이 될 적에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불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헌법 정신을 지켰다라는 평가를 또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여당에서 여당에서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이 됐어도 네. 대다수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내가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신주호 대변인의 아직도 그런 말이 기대를. 매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결과가 결국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생각하면 아니에요. 국회법 이재명은 아니, 무서워서 아니 못하지. 국회법 개정안은 그 당시에 네.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당시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헌법상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신으로 부결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는 전혀 하는 그렇죠. 연관이 없는 그건 거예요. 연관이 없죠. 근데 이거는 있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 탄핵과 뭐 지금 연관이 일단 법무부 장관이 안 한다 그랬기 안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지켜보고 안전지대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냥 빨리 주변에 경찰 출신 변호사님들이나 많이 찾아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유 살아남으려면. 저희 사무실에도 경찰 출신 한번 모셔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뭐 오늘 통과가 될 거라서요. 네. 답답한 마음은 좀 듭니다. 저도 형소법 개정이 이제 되면 저도 이제 형소법 좀 한번 일독을 하려고요. 도대체 어떻게 아니, 어떤 부분이 민주당에 개정이 친하게 지내는 모 형님 말로는 이거 그냥 하는 거 절대 안 될 거야라고 하셨는데 요즘 그분 말 들으면 다 들리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통과가 되고 또 하나의 필리버스터가 더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그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그걸 줄이는 건데 저는 이것도 민주당이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통과가 된 건데 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가 2012년 5월이었습니다. 네. 18대 국회 마지막에 우리가 유종의미를 거두자라는 의미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제 당시에 무제한 토론, 네. 뭐 신속 처리 안건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몸싸움 하지 말자 이런 게. 네. 근데 당시에 민주당이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81석에 불과한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당, 소수 정당의 권익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당시 새누리당과 범여권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그걸 또 지금 자기네가 뭉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보안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소수 야당의 권익을 짓밟고 본인들이 의회 내 폭거와 독재를 자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욕까지도 저희가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자신들 내부에서도 아기가 안 맞잖아요. 네. 이 말은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사법개혁 들고 나왔잖아요.
뜬금없이.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 사법개혁은 이미 정청래 대표 시절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된 곳서 조희대 대법원장 엄청 공격했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로 감점을 받은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이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키는 형사소송법 네. 이렇게 공소기각을 확대하는 거는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재량권을 주는 거니까. 법원의 재량권이 더 확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사법을 개혁을 해야 되고 사법부가 너무 권한이 막강해야 된다 그러고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통일된 생각이 없는 거고 네. 손발이 맞지 않아요. 아니 그냥 선동하려 그러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본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고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찍기지. 그러니까 누군가 적을 항상 악마화할 대상을 누군가를 계속 만들어야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화살촉이에요. 진짜 화살촉을 계속하는 화살촉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계속 그냥 좌표 찍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갈 거예요. 법원도 없어요? 법원 다 끝나. 그럼 다시 경찰로 갈 거예요. 그치. 경찰을 또 해체시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다시 검찰로 공수처로 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답답하다. 임찬 정책위원장이 얘기하신 것 중에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것의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때부터 계속 비판했던 게 뭐냐면 알겠다 니네가 왜 그거 하겠다는지는 알겠는데 니들 말대로 하면 지금 검찰이 니네가 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를 강화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걸 경찰이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 가서 경찰 없앨 거냐. 이 얘기를 2019년도부터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뺑뺑이 돌리는 사중에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들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검찰 힘 빠져, 법원 힘 그러니까. 빠져, 지금은 힘 세졌지만 나중에 경찰 힘 빠져. 그 기관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짜셔야 된다.